안녕하세요, 이서영 씨.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엄청 너무 오랜만이죠. 네. 오늘 특별히 주제가 애견인에 관련된 만큼 대한민국 남자들의 마음을 훔친 절도범 우리 블리맘님, 네. 모델 이서영 씨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리맘 이서영입니다. 네. 모델 본캐 이서영 씨 또는 이제 본캐 같은 부캐 너무 유명하신 이제 블리맘. 오늘은 어떤 호칭으로 한번 사용해 볼까요? 저는 오늘 주제가 저희 닉네임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블리맘으로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렵게 블리맘님 모신 만큼 평소에 관심이 많으셨던 또 맞아요. 동물 학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이서영 씨인데 거의 네. 더 유명한 블리맘이라는 애칭을 사용하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먼저 이제 블리의 뜻이 제 강아지 이름인데요. 저희 사랑하는 반려견인 블리가 이름이 러블리인데 러는 빼고 이제 블리야 블리야 하면서 저는 블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블리맘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늦은 이유가 좀 블리가 좀 아파가지고. 네, 맞아요. 블리가 최근에 수술을 했는데 조금 저도 어제 많이 울었거든요. 너무 아파하고 저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 저는 블리맘이라는 닉네임으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이제 블리맘님 팔로우하고 있기 때문에 피드를 보면 얼마나 사실 블리맘님이 동물에 대한 애정이 많은지 아마 맞아요. 여러분들도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동물학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 동물학대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비교적 처벌의 수위가 낮아서 늘 법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물학대를 한 사람들은 혹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이제 블리맘처럼 아무래도 이제 동물을 되게 가족처럼 생각하면 사실상 현행 법으로는 그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동물을 학대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생각보다 많이 아시던데 최근에 이제 법 개정이 되긴 했어요. 근데 기존에는 민법에서 동물들을 반려견을 포함한 동물들을 다 이렇게 물건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감정적으로 이게 진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굉장히 적은 피해 보상금만이 가능하고 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죠. 동물보호법이 계속 생기고 이제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맞아요. 앞으로도 계속 변화된 환경에 따라 법이 개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려동물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솔직히 사람과 다름없는 감정을 느끼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분리도 솔직히 그렇긴 한데 그래서 단순히 때리고 상처를 입히는 행위만 학대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동물 학대라고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동물보호법의 학대 개념을 조금 살펴보면 6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도구나 약물 등으로 다치게 하는 경우, 그다음에 오락 등의 목적으로 다치게 하는 경우, 그다음에 사료,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는 행위, 아유. 그다음에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또 굶주림과 질병을 방치하는 행위, 동물에 실험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각 조항들을 사실 살펴보면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오락의 목적으로 막 사용하던가 동물의 그런 굉장한 스트레스와 비참함을 이렇게 즐길 때 이런 거에 대한 처벌을 하는 문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한 BJ가 방송 중에 술을 마시고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네. 옆에서 자고 있던 입양이 이틀 된 강아지를 압사시킨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견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건가요? 예,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설명을 위해서 약간 거의 음모론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각색하면 BJ가 처음부터 세간의 관심을 끌 목적으로 압사 행위를 했다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오락의 목적을 가지고 아이에게 그런 고통을 주면서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설명을 위해서 좀 내용을 각색한 것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사실 아이들도 이렇게 압사돼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없다 보니까 아마 법적 처벌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블리맘 씨를 포함한 많은 애견인들과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여론의 비판은 아마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네. 반려동물 인식이 개선된 만큼 키우시는 분들도 매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형견에 몰려서 생명 위협을 느끼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들을 볼 때마다 저 역시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법적으로 규제되는 부분은 맹견 같은 경우에는 맹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고요. 그 다음에 맹견을 소유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또 매년마다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또 맹견은 외출 시에
입마개를 꼭 해야 되고요. 네. 목줄을 착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뭐 초등학교,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 반려견들도 뭐 분리도 포함되죠. 이거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되는 거 등록했어요. 아 정말요? 네. 아 잘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것들은 모두 이제 과태료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선진적인 동물보호법을 위해서라도 우리 견주님들이 꼭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직히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반려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들도 그렇죠. 눈에 좀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반려동물 학대, 동물 학대 행위를 발견했다면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먼저 동물 학대 개념이 널리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동물 학대 자체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는 1차적으로 동물보호복지 콜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1577-0954로 전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1577-0954요? 네, 1577-0954. 네. 근데 이 기관에서는 뭐 직접 학대 신고를 받는 건 아니고요. 이제 관련 내용들을 상담해주고 이제 1차적으로 다른 그 지자체나 이런 기관으로 연결해 주는 곳입니다. 뭐 그런 면에서 오늘 또 불리맘님이 대단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건데요. 네. 관련 내용들이 이제 널리 알려져서 이게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구분을 사실 명백하게 할 수 있으면 그 증거 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해서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시는 방법이 사실 가장 빠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동물 학대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이런 거 보면은 저는 바로 신고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신고 정신이 좀 투철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동물 학대를 잘 모르거나 거기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불리맘처럼 워낙 또 그걸 넘어서서 되게 좋아하시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오늘 아셨으니까 맞아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돼요. 전혀 몰랐거든요. 그죠. 네. 왜냐면 그분이 제가 신고한 사람 알 수 있나? 그런 것도 있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든 이제 왜냐면 나한테 나중에 보복하시잖아요. 그죠. 왜 나 신고했어? 형사 사건에 있어서 꼭 왜 나 신고했어? 형사 사건 이거 이뿐만이 아니라 경찰에서 시험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해 당사자한테는 전혀 전달되지 아, 않죠. 그러면 그래요? 아무도 신고하지 않죠. 저는 그런 건 신고 진짜 많이 했거든요. 길 가다가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 아, 추운 날에 맨날 아 여기 어디 쪽인데 누구 주무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저도 하면은- 불리맘님 이제 처음 벌써 우리가 뵌지 한 2년 넘었잖아요. 네, 꽤 됐죠. 그때 뵀을 때도 또 너무 마음이 착하셔서 어쨌든 이런 동물들 하는 거 보면 되게 좀 마음이 아파서 저도 이런 거 보면은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 이거 내가 괜히 신고했다가 오지랖 부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맞아요. 직접 신고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동물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네. 꼭 동물학대를 보시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변님은 변호사이시다 보니까 동물학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접할 것 같아요. 혹시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서 동물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불리맘님하고 좀 귀여운 질문이긴 한데 오늘 대화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동물보호법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 형량 자체가 세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 가해자로 지목돼서 찾아오신 분들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요즘에 애견인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견들을 어디에 이동하기 위해서 위탁했거나 아니면 수술 뭐 경과가 안 좋아서 아이가 좀 아플 때 사실상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보상금이 크지가 않아요. 아직은 그 동물보호법이 세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막 소송하고 싶다 좀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죠. 오늘 이렇게 좋은 주제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에 작게나마 도움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들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유익한 내용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불리맘님이 이제 같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또 이 영상을 보고 많은 것들을 좀 알아서 동물 네. 보호에 좀 선진화됐으면 좋겠는데요. 맞아요. 오늘 출연해주신 불리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꾸 이제 이런 조항을 넣는데 이거 그냥 굉장히 표준계약서다. 이러면서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MCN이 가장 많은 불공정 계약을 하고 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럼 기획사가 그 정도를 계약을 하는 건 타당한데 MCN 회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기획사와 MCN 회사에 명백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런 건 잘못된 건가요? 그죠? 잘못된 거죠.